여러분, 혼자 사는 것 좋아하세요? 아니면 무섭고 외롭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넷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 숫자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중에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노년의학 연구팀이 4년간 2,300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 비결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6이신 서영순 어르신은 25년간 약사로 일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혼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처음 2해는 정말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낮에는 의욕이 없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요양원이나 자녀 집으로 가시라는 권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영순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약사로 일하시는 동안 익혔던 지식과 생활 습관을 되살려 체계적으로 혼자 사는 법을 하나씩 배워 나가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활기찬 분으로 통하십니다. 손주들이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보다 할머니가 더 건강해 보인다고 할 정도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이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들도 자기 삶이 있고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삶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2가지 기본에 더해 보너스로 관계의 건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당장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몸의 건강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으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1.7배가 함께 사는 분들보다 영양 불균형을 겪습니다. 이유가 단순합니다. 혼자 드시면 차려 드시기가 귀찮아집니다. 간단하게 때우거나 아예 굶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이면 몸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차려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다. 라면이나 빵으로 때운다. 하루에 한 끼만 드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족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먹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혼자 먹는 밥은 어딘가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이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허전함을 방치하시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의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사는 어르신 중 단백질 부족 상태인 분이 전체의 73%에 달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 이것이 어르신들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루 3끼 중 1끼만이라도 단백질을 챙기십시오. 계란 2개, 두부반모,
생선 한 토막, 이 중 하나만 드셔도 됩니다. 따로 요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란은 그냥 삶으면 됩니다. 두부는 그냥 잘라서 간장에 찍어 드셔도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세요. 식사를 먹는 행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쁜 그릇에 담아 드시는 것, 라디오 틀어놓고 드시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식사를 즐겁게 만듭니다. 서영순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식탁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놓고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없어도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 이것저것 움직일 일이 생깁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손주 데리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줄면 몸이 굳습니다. 근육이 빠집니다.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5,000보 미만으로 걷는 어르신은 그 이상 걷는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2.3배 높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운동하라는 말 나도 알아요. 근데 혼자서 하려니 의욕이 안 나요. 맞습니다. 혼자서 운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루 20분 밖에 나가십시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슈퍼마켓, 공원. 그냥 나가서 걸으시면 됩니다. 이 20분이 여러분의 몸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한어르신의학회 연구에서 하루 20분 걷기를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신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력 유지율이 41% 높았습니다. 비싼 헬스장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운동복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걸을 때 핸드폰을 보시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시고 주변 경치를 구경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산책입니다. 고개를 그저늘 톤들, 그것이 진짜 산책입니다. 그것이 진짜 산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두 눈이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뇌도 함께 쉽니다. 그리고 그 쉬는 시간이 오히려 기억력을 돕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간마늘 통계를 보면 혼자 사는 어르신의 68%가 수면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함께 사는 어르신들보다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말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 몸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몸이 충분히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밤을 맞이하니 잠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깨시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잡념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에 따르면 5년 이상 수면 시간이 하루 6시간 미만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1.5배 높았습니다. 잠. 이것이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가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뇌 건강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몸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말이라도 예외 없이 지키십시오. 이 리듬이 몸에 자리 잡으면 잠이 훨씬 잘 옵니다. 둘, 주무시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끄십시오. 밝은 빛이 뇌를 깨웁니다. 잠들기 전 뇌를 차분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거나 일기를 쓰시거나 조용한 라디오를 들으십시오. 셋,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30분을 넘으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딱 30분만 주무세요. 라인, 서영순 어르신은 이 세 가지 규칙을 2달간 지키신 뒤 불면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핸드폰을 끄는 것이 제일 힘드셨다고요. 그런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눈이 저절로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몸의 건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영양, 움직임, 수면, 이 세 가지가 몸 건강의 기본입니다. 이제 마음의 건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겨서, 능, 당겨서, 캔, 당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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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서. 마음의 건강. 이것이 어쩌면 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리트, 워따이. 이것이 어따이. 마음의 건강. 워따이. 워따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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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건강. 워따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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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마음으로 가장 많이 겪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울함입니다. 어떤 분은 외로움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허무함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이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아오셨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셨을 때 그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공백이 우울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3.4명 중 1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숨기십니다.
그냥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도 몸처럼 돌봐야 합니다. 몸처럼 도명. 마음을 돌보는 첫 번째 방법은 루틴입니다. 루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일 반복하는 일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순서로 하루가 흘러가면 뇌가 안정됩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지 정해 놓으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신다, 창문을 연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작은 순서들이 하루의 시작을 안정되게 만듭니다. 하드리요. 그리고 하루 중 한 가지는 꼭 오늘의 할 일로 정해 놓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시로고 심는들이 오늘은 화분에 물을 준다. 오늘은 편지를 쓴다. 오늘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본다. 이 작은 목표들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37% 낮았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빨래를 한다, 오늘 된장찌개를 끓인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두 번째 방법은 표현입니다. 혼자 사시면 말을 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생각이 머릿속에만 맴돌고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무거워집니다. 표현하십시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것을 짧게라도 적으십시오. 글로 쓰는 행위 자체가 감정을 정리해 줍니다. 오랜 연구에 따르면 감정일기를 쓰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일부 경우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말이 하고 싶으시다면 전화를 거십시오. 자녀에게, 오랜 친구에게, 아니면 지역 어르신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말벗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라 무료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세 번째 방법은 배움입니다. 이것이 의외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가 우울한 감정을 밀어냅니다.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이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배우셔도 좋습니다. 노래를 배우시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거나, 한국 역사를 공부하시거나, 지역 주민센터나 어르신복지관에 가시면 대부분 무료 강좌가 열립니다. 처음 문을 여는 것이 어렵지 한번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서영순 어르신은 퇴직 후 동네 문화원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약사 시절에는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이었다고요. 처음에는 손이 굳었는지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 작은 풍경화를 완성하셨고 그 그림을 딸에게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라며 서영순 어르신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나이가 없습니다. 60이든 70이든 처음 시작하는 것은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 그 기쁨도 다 똑같이 큽니다. 자, 이제 보너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의 건강입니다. 1D is gone D to N. 1D is gone D to N.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데 관계가 없으면 어딘가 허전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관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혼자 사시면
관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도 없고 자녀도 따로 살고 오랜 친구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집니다. 그 빈자리가 외로움이 됩니다.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교류가 쌓이면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가 되고 그것이 안전망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이웃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삼성서울병원 사회의학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웃과 최소 주 2회 이상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3배 높았습니다. 둘째, 자녀나 손주와의 연락 방식을 정해 놓으십시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 전화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자녀와 약속해 두십시오. 자녀도 이렇게 규칙이 생기면 더 편합니다. 불규칙하게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통화한다. 이렇게 정해두면 서로 편합니다. 그리고 통화할 때 건강 걱정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 오늘 본 예쁜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그 대화가 더 즐겁습니다. 셋째, 같은 처지의 분들과 어울리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비슷한 상황의 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모든 새로운 관계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2번, 3번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봉사활동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이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을 도울 때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어르신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봉사 기회를 연결해 드립니다. 서영순 어르신은 지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 어르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주부식 배달을 도우셨는데 지금은 건강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약사 경력을 살려서 어르신들의 약 관련 질문에 답해드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보람차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살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3가지입니다. 매일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하루 20분이라도 밖에서 걸으시고 수면 루틴을 지키십시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3가지입니다. 하루 루틴을 만들어 작은 목표를 실천하시고 감정을 일기나 대화로 표현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관계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자녀와 연락 규칙을 정하고 같은 처지의 분들과 어울리십시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오늘 당장 시작하셔도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또 그것은 바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챙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것은 자유입니다.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실 차례입니다. 그것이 나약한 것도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타실용일,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요.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비상 연락처 목록을 만들어 집에 붙여 두십시오. 자녀 연락처, 가까운 이웃 연락처, 담당 의원 연락처.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역 독거 어르신 돌봄 서비스에 등록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혹시 이상이 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어르신복지관에 문의하시면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관의 만인다시탈인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어르신복지관에 문의하시면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도리고 한도라니 만인들이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준비입니다. 잘 사는 것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연결해 두는 것입니다. 서영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서비스를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하나 싶으셨다고요. 하지만 자녀의 설득으로 등록하신 뒤 마음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십니다. 뭔가 든든한 그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분들입니다. 가난도 이기셨고, 전쟁도 이기셨고, 수많은 고난도 이기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여러분은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혼자 사신다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지식 한 상, 가족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빠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마음의 건강을 말씀드리면서 우울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마음으로 겪으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우울함과 불안은 다릅니다. 우울함은 과거를 향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지나간 것들에 대한 슬픔입니다. 반면 불안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아프면 어떡하지? 기억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밤에 잠들기 전 혹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음속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불안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살아있고 숨을 쉬고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고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해보십시오.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의 느낌에만 집중하십시오. 아직은 밑도 이 순간의 느낌에만 집중하십시오. 의자에 닿는 등의 느낌, 바닥에 닿는 발의 느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느낌. 딱 그것만 느끼십시오. 처음에는 생각이 자꾸 다른 곳으로 달아납니다. 그럴 때마다 천천히 숨으로 주의를 되돌리시면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5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십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불안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에서 10분의 마음챙김 연습을 8주 이상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불안 수준이 평균 29% 감소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호흡입니다. 자, 그리고 불안을 다루는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불안이 올 때 그 불안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맴도는 걱정을 눈에 보이게 꺼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앞으로 기억력이 나빠질까봐 걱정된다 라고 적으셨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지금 나의 기억력은 어떤 수준인가? 실제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걱정하는 것인가? 만약 실제로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막연할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대처할 방법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도 낳고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젊었을 때 믿었던 것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못 하십니다.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시려다 더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장기요양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등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시거나 신청하기 창피하다는 생각에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이 평생 세금을 내시고 일하셔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출을 점검해 보십시오. 혼자 사시면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이 예상보다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에 돈을 쓰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1. 소소하게 나가는 것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면 꼭 필요한 것에 쓸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절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줄어들면 마음도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렸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영양, 운동, 수면, 마음, 관계, 경제,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분들은 이상하게도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먼저, 배우자를 먼저, 부모를 먼저,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챙기는 것이 어색하거나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십니다. 사로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왜 어른이 먼저 쓰라고 할까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녀에게도 손주에게도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나를 잘 돌보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이제는 잘 쉬시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하고 싶은 것 하시면서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더 좋은 건강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혹은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혼자 사는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볼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정해진 일정이 없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해방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면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시간이 너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래되면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것, 이것이 혼자 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할까요? 먼저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 마시기, 8시에 아침 식사, 9시에 산책, 10시에 책 읽기, 이런 식으로 하루의 큰 틀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이 틀이 있으면 하루가 훨씬 잘 흘러갑니다. 물론 이 일과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벗어나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 틀이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3가지 종류로 나누어 계획해 보십시오. 첫째는 몸을 위한 시간입니다. 식사 준비, 산책, 간단한 스트레칭, 이것들은 매일 일정하게 넣으십시오. 둘째는 마음을 위한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집니다. 셋째는 연결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이 매일 골고루 들어가면 하루가 균형을 잡습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서영순 어르신의 하루를 들려드릴게요. 아침 6시에 눈을 뜨십니다. 잠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으시고 누운 채로 발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관절에 좋다는 것을 약사 시절에 배우셨다고요? 5분 정도. 이렇게 하신 뒤에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6시 반에 세수를 하시고 물 2컵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어제 일기를 다시 읽어보십니다. 하루 이틀 전에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고요. 7시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밥에 된장국, 계란 1개, 김치. 매일 비슷하게 드시지만 된장국 재료를 바꿔 넣으면서 변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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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늘은 애호박, 내일은 두부, 모레는 미역. 이렇게 하시면 매일 같아도 지루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8시 반쯤 나가십니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시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 걸으신다고 합니다. 걸으면서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십니다. 이것이 하루 중 가장 상쾌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옷을 갈아입고 오전 시간을 자유롭게 쓰십니다. 어떤 날은 독서를 하시고 어떤 날은 수채화를 그리십니다. 어떤 날은 재래시장에 가셔서 장을 보십니다. 점심을 드신 뒤에는 30분 낮잠을 주무십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딱 30분만. 이것이 오후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B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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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P.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복지관으로 자원봉사를 나가십니다. 나머지 날은 오후에 텔레비전을 조금 보시거나 옛 친구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손주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드십니다. 아침만큼 신경 쓰지 않으시고 전날 남은 것을 활용하거나 간단한 것으로 드신다고 합니다. 저녁 8시쯤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기를 쓰십니다. 오늘 있었던 일, 감사한 것, 내일 하고 싶은 것, 짧게라도 쓰신다고요. 밤 10시에 주무십니다. 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창하지 않죠. 하지만 이 하루 안에 몸을 위한 시간, 마음을 위한 시간, 연결을 위한 시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혼자 살면서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비결입니다. 물론 서영순 어르신의 하루가 모든 분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하루를 만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몸을 위한 시간, 마음을 위한 시간, 연결을 위한 시간이 들어있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가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건강관리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혼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변화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면 그 작은 변화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에 생기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당이 높아지거나 콜레스테롤이 쌓이거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피검사, 혈압 측정, 당뇨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을 해드립니다. 이 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혈압계와 혈당계를 집에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주 비싸지 않습니다. 집에서 정기적으로 측정하시면 내 몸의 상태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에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혈압 측정을 주 2회 이상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증상이 생겼을 때 참지 마십시오. 혼자 사시면 병원 가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작은 이상도 빨리 확인받으시는 것이 결국 더 편합니다. 요즘은 혼자 병원 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기관 이동 지원 서비스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혼자 사는 어르신을 보면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혼자 사세요? 자녀들은 없으세요? 같이 살지 그래요? 이런 말을 들으실 때 불편하거나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산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형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입니다. 혼자 살아도 충실한 하루를 보내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충분히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세대가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 다릅니다. 자녀가 멀리 살거나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이거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해서이거나 어떤 이유이든 그 선택을 당당하게 여기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시거나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 연락하고 필요할 때 도와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책, 간보니앙 고시마시입니다. 담보니앙 고시마시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신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이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함께 살면서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직접 여쭤보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좋으신지 아니면 더 자주 연락하기를 원하시는지, 방문할 때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은지, 어떤 것이 부족하신지, 그 대화가 시작될 때 혼자 사시는 부모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과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 3끼 중 최소 1끼는 단백질을 챙겨 드십시오. 계란, 두부, 생선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이상 밖에서 걸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수면 루틴을 지키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주무시기 1시간 전에 핸드폰을 끄십시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 루틴을 만들고 작은 목표를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감정을 일기나 대화로 표현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루 5분 조용히 숨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관계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웃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자녀와 연락 규칙을 정하십시오. 같은 처지의 분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면 봉사 활동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보너스로 시간 관리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를 몸을 위한 시간, 마음을 위한 시간, 연결을 위한 시간으로 나눠 계획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혼자 사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힘을 잘 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우리 세대가 평생 남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시는 것을 배우실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빠진 중요한 주제 하나를 더 다루겠습니다. 바로 노년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면 갑자기 변화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변화입니다. 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모르고 있으면 이상한 증상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혹은 반대로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노화의 변화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데 60대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집니다. 피로가 쉽게 옵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사가 느려져서 같은 것을 먹어도 살이 더 찌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을 유지하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근육은 쓸수록 유지됩니다. 쓰지 않으면 더 빨리 줄어듭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칭긋 다츠, 이닷 다츠.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손을 짚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이런 간단한 것들도 근육에 도움이 됩니다. 대한어르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20분씩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신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년 후 근육량 감소율이 31% 낮았습니다. 운동이 보약입니다. 네,
네, 네. 두 번째 변화는 뼈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도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낙상과 골절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십시오. 칼슘은 우유, 두부, 멸치, 김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이 뼈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책할 때 마스크를 쓰셔도 되지만 팔이나 다리에 햇빛이 닿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20분 정도 햇빛을 쬐시면 하루 비타민 D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십시오.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필요하신 곳에 손잡이를 달고 바닥에 걸릴 만한 물건들을 치우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낙상을 예방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눈과 귀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과 청력이 조금씩 변합니다. 특히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거나 높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안경이나 보청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경이나 보청기를 거부하십니다. 남들 보기 창피하다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안경을 쓰면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보청기를 끼면 대화가 잘 들립니다. 그 편안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청력이 떨어지면 대화가 어려워지고 그것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가 어려우면 만남을 피하게 되고 만남을 피하면 외로워지고 외로움은 뇌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청력이 많이 떨어지셨다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변화는 소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도 변합니다. 위산이 줄어들어 소화가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음식에 따라 배가 더 쉽게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변비가 더늘 당시게 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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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트론, 당시게 트론, 당시게 트론, 당시게 트론, 당시게 트론, 당시게 트론, 당시게 트론.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짜 변비 예방에 물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6컵에서 8컵을 드시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드십시오.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수면입니다. 앞서 수면 이야기를 했지만 노화에 따른 수면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일찍 졸리고 일찍 눈이 떠집니다. 밤에 중간에 깨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듭니다. 이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8시간 자던 것을 지금도 8시간 자려고 억지로 침대에 오래 누워 계시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7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일어났을 때 개운한가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으시다면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빙에 운이 있다.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수면 루틴을 지켜보시고 개선이 없으시면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미리 아시면 그 변화가 왔을 때
놀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야, 자연스러운 것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생활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변하는 것이고 그 변화에 맞추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다른 것처럼 지금의 몸과 10년 후의 몸도 다를 것입니다. 그 변화마다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동안은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도 명확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멘데케. 그런데 자녀들이 다 크고 독립하고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단계로 들어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반드시 거대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예쁜 구름을 봤다. 오늘 이웃이 내 된장찌개 냄새가 좋다고 했다. 오늘 손주가 전화해서 할머니 목소리가 좋다고 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는 것이 삶입니다. 거대한 의미를 찾으려 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속에서 작은 기쁨을 하나씩 찾으면 그 기쁨들이 모여서 삶의 의미가 됩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산책을 했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신 분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고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닙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삶의 강력한 의미가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것, 경험한 것,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손주에게, 혹은 더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글로 써서 남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의 경험은 그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그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서영순 어르신이 복지관에서 하시는 건강상담 자원봉사도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25년간의 약사 경험이 이제 어르신들을 돕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영순 어르신께 삶의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분명 전달하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다 쉬운 것들이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처음 열흘만 버티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평균 21일이 걸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듭니다. 두 번째 주가 조금 쉬워집니다. 세 번째 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오늘 이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계란 하나 더 먹겠다. 오늘은 20분 산책을 하겠다. 오늘은 일기를 한 줄 쓰겠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입니다. 그 강인함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힘이 됩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은 복잡합니다. 보고 싶지만 부담 주기 싫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부탁하기 어렵습니다. 연락하고 싶지만 먼저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이런 마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이런 감정을 경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와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가 더 자주 연락하기를, 더 자주 방문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하고 섭섭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녀도 지금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와중에 부모님께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원망으로 굳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르신들은 대개 넌지시 말씀하시거나 아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힌트를 잘 못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세심하게 눈치를 채기가 어렵습니다. 탐봉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일요일마다 짧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 혹은 한 달에 한 번만 와줬으면 좋겠다. 혹은 장 볼 때 나도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자녀도 맞춰드리기가 쉬워집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행한 어르신 관계 만족도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43% 높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씀하시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녀가 무언가를 해줄 때 고맙다는 말을 꼭 해주십시오.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자신이 하는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고마워.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자녀로 하여금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보람을 느끼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손주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손주들과의 관계는 참 특별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와의 관계는 그 책임감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냥 좋아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손주들은 옛날 손주들과 다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자랐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손주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요? 손주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손주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음악인지, 운동인지, 게임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조금 배워보십시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손주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손주에게 해주십시오. 젊었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손주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역사 교과서보다 생생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지금 시기에 혼자 사시면서 손주를 많이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보십시오. 어제 하늘이 예뻐서 손주 생각이 났어. 혹은 오늘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손주 좋아하는 거잖아. 이런 짧은 메시지 하나가 손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자녀와 손주, 이 두 관계가 충실하면 혼자 사는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아직 드리지 못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취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취미가 있으신가요? 지금 즐겁게 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쌤, 취미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취미는 내가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모로서도 배우자로서도 어른으로서도 아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삶이 건조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으셨다고요. 그러다 보니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느냐고요? 3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째,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생계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둘째, 지금 흥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텔레비전에서 보다가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셋째, 몸이 허락하는 것 중에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노래, 그림, 글쓰기, 바둑, 장기, 요리, 뜨개질, 사진, 꽃꽂이, 한국 무용, 서예. 이 중 하나라도 관심이 가는 것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 시작해 보십시오.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십시오. 즐기면 됩니다. 서영순 어르신의 수채화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을 때 어르신은 그림을 그려본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린 그림은 정말 어색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즐겁게 그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잘 그릴까 생각하는 대신 오늘 이 색이 예쁘다. 오늘 이 분 느낌이 좋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더 즐거워졌다고요. 취미도 그렇습니다. 잘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그 빛이 건강을 만듭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라는 분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듭니다. 몸이 아파도 혼자 감당해야 하고, 마음이 무거워도 털어놓을 곳이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없는 날들이 이어질 때,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힘드시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아니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477번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합니다. 힘들 때 언제든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장기 요양보험 콜센터 151번도 있습니다.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을 받으시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이라면 정말 많은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보십시오. 오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한 가지. 그것을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바로 해보십시오. 단백질이 생각나신다면 지금 냉장고에 계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산책이 생각나신다면 지금 신발을 꺼내 보십시오. 일기가 생각나신다면 지금 노트나 종이를 꺼내 보십시오. 그 첫 걸음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한 걸음, 모레 또 한 걸음. 그렇게 걸음이 쌓이면 어느 날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오셨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습니다. Y, 태, Y, 태, 혼자 사신다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 우리가 아직 깊이 이야기 나누지 못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과 식습관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음식을 어떻게 드시는지가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단백질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음식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혼자 드시다 보면 제일 흔한 문제가 식사가 단조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밥에 김치, 내일도 밥에 된장찌개, 모레도 밥에 계란 후라이, 변화 없이 매일 같은 것을 드시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치우치면 어떤 영양소는 넘치고 어떤 것은 부족해집니다. 그렇다고 맵기 거창한 식사를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 색 식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빨간색, 녹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 이 5가지 색이 매일 밥상에 올라오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채워집니다. 빨간색 음식은 토마토, 딸기, 당근, 녹색은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 노란색은 계란, 노른자, 호박, 옥수수, 흰색은 밥,
두부, 콩, 콩. 검정색은 미역, 검은 깨, 블루베리, 그떠, 미역, 그떠, 아, 그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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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그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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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떠. 한 번에 다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동안 이 색들이 골고루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드시는 식사를 더 즐겁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평소에 해보지 않으신 것, 텔레비전에서 보셨던 것,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잘 안 되어도 됩니다. 그 과정이 재미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사오십시오. 음식점에서 포장해 오시거나 마트 반찬 코너에서 좋아하시는 것을 사오시거나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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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혼자 드시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으셔도 됩니다. 음식은 영양만이 아닙니다. 기쁨이고 위로이고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혼자 사실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팁들을 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안전하게 요리하는 법입니다. 혼자 사시면 요리하다가 다치셔도 바로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방 안전이 중요합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요즘은 자동으로 꺼지는 가스레인지도 있고 타이머 기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질할 때도 조심하십시오. 미끄럽지 않은 도마를 쓰시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혼자 드시는 식사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정리를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혼자 사시면 음식이 오래 남아서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를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두십시오.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오래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음식이 상한 것을 드시면 식중독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식중독이 오면 정말 힘듭니다.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식중독이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면 물을 잊어버리고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수는 조용히 옵니다. 갈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어느 정도 탈수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목이 마르지 않아도 탈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해집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멍해집니다. 맛,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집니다. 심한 경우 혼돈이 오거나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방법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전에 물 한 컵, 오전 중간에 물 한 컵, 점심 식사 전에 물 한 컵, 오후 중간에 물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물 한 컵, 이렇게 6컵을 정해진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억지로 많이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1컵, 이 정도만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물을 두십시오. 테이블 위에, 텔레비전 앞에, 책상 위에, 보이면 생각나고, 생각나면 마시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이어서 드리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주는 곳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 정도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쉽지 않고, 병원에서도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 생활 습관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식 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 곁에서 드리는 것이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시면서 겪으시는 고민들,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건강해집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몸을 잘 돌보고 마음을 잘 돌보고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미디아이티에 그 하루가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이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정말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시면 이미 반은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나눔이 사랑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드리기 위해 계절별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무더위가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더위에 취약하십니다. 왜냐하면 더위가 심해져도 주변에서 알아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사병이나 온열 질환은 조용히 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덥다, 피곤하다 정도로 느끼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럽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꼭 지키셔야 할 것들입니다.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외출을 삼가십시오. 이 시간이 가장 뜨겁습니다. 그래도 나가셔야 한다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놓고 충분히 식히신 다음 나가십시오.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십시오. 에어컨이 있으시면 25도에서 28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전기 요금이 걱정되신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름에는 물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땀으로 수분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갈증이 없어도 의도적으로 드십시오. 만약 며칠째 더위가 심한데 몸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지체 없이 자녀나 이웃에게 연락하시고 심하면 119에 전화하십시오. 네, 다음은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두 가지가 특히 위험합니다. 낙상과 감기입니다. 낙상은 눈이나 얼음으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생깁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정말 힘드십니다. 움직이지 못하면서 혼자 계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 외출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굽이 낮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으십시오. 눈이나 비가 왔을 때는 외출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꼭 나가셔야 한다면 지팡이를 사용하십시오. 지팡이가 창피하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지팡이는 도구입니다. 안전을 위한 도구입니다. 감기와 폐렴도 겨울 어르신 건강에 큰 적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꼭 맞으십시오. 매년 가을에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또는 두 번 맞으시면 오래 지속됩니다. 담당 의원에 문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감기 예방법입니다. 봄과 가을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이 다르니 겉옷을 챙기시고 환절기에는 체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더 잘 드시고 푹 쉬십시오. 자, 이제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죽음을 더 가까이 느끼십니다. 주변에서 먼저 떠나는 분들을 보시게 됩니다. 자신도 언젠가 그 날이 올 것을 아십니다. 그 생각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슬프게 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잘 정리해 두십시오. 통장, 보험 서류, 부동산 서류 등등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한 곳에 모아두시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두십시오.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큰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두십시오. 아프게 되면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장례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에게 마지막을 알리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두시면 그 상황이 왔을 때 자녀들이 덜 힘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오늘 먹는 밥이 소중합니다. 오늘 보는 하늘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느끼시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죽음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우리 세대가 겪어온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죽음이 그렇게 낯선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보셨고, 가난을 이겨내셨고,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 지혜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단백질, 산책, 수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 루틴, 표현, 배움, 마음 챙김을 이야기했습니다. 관계의 건강을 위해 이웃, 자녀와의 연결, 모임과 봉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계절별 건강 관리, 음식과 수분 섭취, 죽음을 대하는 자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혼자 사신다고 해서 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사시기 때문에 스스로 더 잘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내가 있어야 자녀와 손주에게도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이쓰리 아로, 도궁도 아로, 도궁도 아로, 도궁도 아로, 도궁도 아로, 도궁도 아로, 도궁도 아로.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드리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 방법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요. 혹은 혼자 뭔가를 하기가 무서워요. 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혼자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더 많이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것부터 혼자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마트 혼자 가기,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마트를 혼자 다녀오셨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버스를 혼자 타보거나 병원을 혼자 가보거나,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다음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 정신건강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작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자기 효능감이 2.3배 높았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도전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먼저 해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자, 이제 혼자 사시면서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정말 훌륭한 도우미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몇 가지 기능만 아셔도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첫 번째로 긴급 연락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에는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실 수 있습니다. 자녀 번호나 이웃 번호를 긴급 연락처로 등록해 두시면 위급할 때 빠르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 방법은 자녀에게 부탁해서 한 번만 해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 앱입니다. 스마트폰 기본 앱 중에 건강 앱이 있습니다. 걷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걸음수를 세어줍니다.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하시면 운동 동기부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알람 기능입니다. 약을 드셔야 할 시간, 물 마실 시간, 운동할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 두시면 까먹지 않으십니다. 약 드시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람을 활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영상통화입니다. 자녀나 손주와 전화만 하시는 것보다 영상통화를 하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연결됩니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들, 동네 어르신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강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들으러 가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 중에 혼자 식사하실 때 반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술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량을 드시면 식욕을 돋우거나 잠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면서 술을 드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드시다 보면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옆에서 보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의 닭이 반깃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혼자 계실 때 넘어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또한 술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가 쉬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반주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맥주 한 캔이나 소주 한 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을 드신다면
서서히 줄여나가십시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십 년을 피우셨다면 지금 끊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줄이시면 폐 기능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금연 클리닉이 병원과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규칙적인 외출의 중요성입니다. 혼자 사시면 집에만 계시기 쉽습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몸이 조금 피곤하거나 특별히 갈 곳이 없으면 하루 종일 집에 계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단순히 운동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받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 뇌와 마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허락하는 날에는 하루 한 번은 꼭 밖에 나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주 짧게라도 좋습니다.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는 것도 좋고 마당이나 아파트 단지 주변을 잠깐 걷는 것도 좋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구름이 있는지, 해가 어디 있는지, 바람이 부는지, 그 작은 관찰이 기분을 환기시켜 줍니다. 자연을 느끼는 것, 이것이 마음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자연 속을 걷는 것이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For the sea angle, 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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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앙. 하지만 그만큼 자연이 주는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벚꽃이 피는 봄에, 매미 소리가 들리는 여름에, 단풍이 드는 가을에, 눈이 오는 겨울에, 계절마다 밖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러 나가십시오.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소중함을 지켜야 합니다. 혼자 사신다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충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이 그 길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의 아름다운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잊거나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다가 조금 있다가 생각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잠깐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기억나는 것. 이런 것은 치매가 아닙니다. 치매는 그것과 다릅니다. 기억을 잃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가스불을 켜고 껐는지 기억이 전혀 없거나 평소 잘 알던 길을 잃어버리거나 가족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1.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유산소 운동이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뇌 건강을 돕습니다. 걷기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걸으시는 것이 뇌에도 보약입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활성화됩니다. 익숙한 것만 하면 뇌가 편안해지지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뇌가 낯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에는 운동이 됩니다. 셋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대화는 뇌를 아주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대답하는 과정이 뇌의 복잡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교류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넷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자는 동안 뇌가 청소된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죠? 이 청소가 치매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십시오.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으면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뇌 건강도 지킵니다. 이 5가지 중 지금 당장 하나만 더 신경 써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더 오래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감기와 면역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기나 다른 감염에 더 쉽게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더 오래 앓으시게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자는 동안 면역 세포들이 재생됩니다. 잘 못 주무시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영양 섭취입니다. 비타민C가 많은 음식, 즉 귤, 오렌지, 피망, 브로콜리 등을 드시면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연이 들어있는 음식도 좋습니다. 굴, 호박씨, 견과류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음 챙김이나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것이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은 꼭 맞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이 3가지 때만 잘 씻어도 많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보여줍니다. 그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우리 세대가 이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강인함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과 나눠 주십시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아직 드리지 못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복지관입니다. 각 지역마다 어르신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동 프로그램, 취미 강좌, 건강 강좌, 식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등 대부분 무료이거나 매우 적은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어르신 복지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면 주민센터에 물어보시거나 인터넷에서 내 지역 어르신 복지관을 검색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경로당입니다. 동네 경로당이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어르신들이 모이시는 곳입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한번 가보시면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계셔서 생각보다 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외에도 보건소에서 다양한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혈압 측정, 혈당 측정, 간단한 건강 상담 등등이 대부분 무료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방문 의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독거 어르신 돌봄 서비스라고 하여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 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지역 어르신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시면 혼자 계시더라도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연락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식사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식당 이용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이 창피하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서비스들은 여러분이 평생 납부하신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당연히 이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어딘가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어떤 부분은 맞아, 나도 그랬어 하고 공감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나는 이미 잘하고 있었네 하고 뿌듯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건 나도 해봐야겠다 하고 결심하신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소중합니다. 그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어제 실수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혼자 사신다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우리 함께 더 행복해집시다. 오늘 이렇게 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 중 어떤 것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혹은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십시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시작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의 심리적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적 탄력성이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힘이 정말 강합니다. 전쟁을 겪으셨고, 가난을 이겨내셨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력성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 힘을 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의 어려움 앞에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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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어서. 하지만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분명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 어떻게 버텨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억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극복하신 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들도 해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시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세대의 강인함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는 스스로 그것을 잊을 뿐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스폰,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이 선택을 후회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자녀 집에 갔어야 했나, 혹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선택은 없습니다. 삶은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어렵고 어떤 선택을 하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 힘드신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것들을 찾아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편안하고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약 관리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드시는 약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 골다공증약, 소화제 등등 여러 가지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면 약을 빠뜨리거나 시간을 잘못 맞춰 드시거나 혹은 2번 드시는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 케이스를 사용하십시오. 요일별, 시간별로 칸이 나누어진 약 케이스가 있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에 한 주 분량의 약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매번 약을 챙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 두십시오. 스마트폰 알람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후, 점심 식후, 저녁 식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알람이 울리도록 맞춰 두시면 빠뜨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여러 병원에서 약을 받고 계신 분들은 모든 약 목록을 한 곳에 정리해 두십시오. 어떤 약을 어느 병원에서 받았는지, 언제 먹는지를 메모해 두시고 새로운 병원을 방문하실 때 그 목록을 가져가십시오. 다른 약과 같이 드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전체 약 목록을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약 관리를 잘 하시면